OX 퀴즈로 오해와 진실을 조금 더 가려볼게요. 네, 자, 오해와 진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양치질을 하루 3번 이상 하면 더 안 좋다. 박규리 씨. 더 더 안 좋다. 안 좋다. 오, 네. 과유불급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더 너무 많이 하면 잇몸이 그냥 내려앉을 것 같아가지고 내려앉기까지.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히. 그래서 O로 네. 선택했습니다. 신 교수님 OX판 들어주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고민이 좀 되는데요. 예. 일단 네. X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안 좋지 않다. 네.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이를 4번, 5번 닦는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더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칫솔질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칫솔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좀 긴 시간 동안 칫솔질을 하지 않는다면 네. 하지 않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이상이 나쁘다. 틀린 말이 되고요. 네 번 이상, 5번 이상 네. 하더라도 조금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칫솔질 했으면 좋겠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횟수보다는 이제 네. 좀 올바른 방법이 올바른 더 방법이 더 중요한 중요하다. 거죠. 왜 근데 확신이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안 좋은 게 아니다. 헷갈리시죠? 맞아요. 저희도 항상 헷갈려요. 아무튼 이제 관련해서 올바른 양치 방법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 너무 빡빡 문지르면 치아가 쉽게 상한다. 이거 아니에요. 왜요? 아까 전에 보니까 세균도 많고 치태도 많고 하니까 빡빡 해가지고 이걸 다 닦아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교수님? 어떨까요? OX판 들어주세요. 네. 이것도 고민됩니다. 네. 셈모를 들고 싶은데 네. 일단 X 드리겠습니다. X. 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치아의 표면에 세균막이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심 이상을 가해주지 않으면 그것들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해서 잇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염증에 의한 피가 아니라 상처가 나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하면 안 좋고요. 또 우리가 칫솔질을 이렇게 옆으로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분노의 칫솔질. 네, 맞습니다. 그 치아 뿌리 부분이 굉장히 마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힘을 주되 너무 과하면 또 안 되겠고요. 네. 그 다음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면 칫솔질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때요, 박규리 씨? 아주 큰일 날 소리입니다. 피가 나면 지혈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피가 날 때는 칫솔질을 하는 게 아니라 피가 멈추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X로 생각을 해요. 저는 죽은 피를 빼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걸 해가지고 사혈을 하는 그 균덩어리라고 해서 피가 어때요, 교수님? 이 질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죠. 꼭 이 예. 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꼭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쌓여 있는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닦아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잇몸에서 피가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균, 더 나쁜 세균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런 환경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낫게 해야 되고 세균을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닦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빡빡 닦다가 잇몸에 더 상처가 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빡빡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나중에 말씀드릴 그런 적절한 방법으로 열심히 닦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잇솔질을 더 열심히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건 맞지만 더 세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구강 건강 관련 OX 퀴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이가 더 시려진다. 요건 제가 알아요. 처음에는 좀 뭔가 휑하고 바람 숭숭 들어가는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은 괜찮아지더라고요. 교수님 이건 X 맞죠? 신 교수님. 맞습니다. X. 네, X. 네. 우리가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이에 붙어 있는 그 세균막, 그다음에 치석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잇몸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스텝, 첫 번째 스텝이 되고요. 이걸 하게 되면 이 치아 뿌리 쪽을 둘러싸고 있던 안 좋은 세균막이라든지 치석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민한 뿌리 부분이 이 구강 내로 노출이 돼서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오해와 진실 풀어보고 있고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잇몸약 먹으면 잇몸이 튼튼해진다. 박규리 씨. 그러니까 팔겠지. 이거는 뭐 오죠.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 팔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준석 이 교수님. 교수님. 정답 뭘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주시는데 어. 애매하지만 세모를 들겠습니다. 세모. 왜 세모를 드냐면 네. 저희가 약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환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잇몸약으로 이제 소위 잇몸약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은 잇몸 질환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절한 치료를 하고 유지 치료 단계, 그러니까 네. 건강한 상태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치유가 오히려 더 좋아지거나 재생이 많이 촉진되거나 하는 연구 결과들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모를 들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치료약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치과 가기 무서워 이러면서 그렇죠. 그냥 오히려 방치하다가 문제가 더 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와서 진료를 받는 게 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구강 건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고요.